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쌤입니다.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보통은 프로야구가 4월 달에 개막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5월 말미에 개막을 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야구장에 찾아갈 수도 없고 집에서만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통 작년 같았으면 아마 여러분 야구장에 직접 찾아가서 야구장에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관람하는 즐거움을 느꼈을 텐데 올해는 당분간은 집에서 TV로만 관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TV로 관람을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수학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면 타율이 얼마다? 투수가 던질 때 방어율이 얼마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수학이 가장 많이 쓰이는 운동 중에 하나가 야구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야구를 볼 때 조금 더 재밌게 시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야구 용어 중에 수학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수학 선생님이 알려주는 야구 용어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저 타자가 타율이 이렇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알면서 조금 더 야구에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타자 편입니다. 타자들의 능력치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학적 지표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건 첫 번째 타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타율은 이제 줄임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A, V, G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세 글자가 배팅 에버리지, 그거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자가 안타를 칠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할, 푼, 리의 개념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일상적으로 이 단어는 잘 안 쓰고 야구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인데 할, 푼, 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비율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를 일컫는 말을 할, 푼, 리라고 이름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0.300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첫째 자리가 할, 둘째 자리가 푼, 셋째 자리가 리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3할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용어 중에 그런 것들 저 기억나네요. 내 인생의 8할은 바람이다. 그 8할이 뭐냐면 10분의 8, 인생의 80%가 바람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0.245라고 주어지면 2할, 4푼, 5리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 타격에서는 할푼리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타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간단합니다. 안타수를요. 누구로 나눠주는 거냐면 타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안타수 나누기 타수. 결국은 분수로 표현해서 타수분의 안타수가 되는 거예요.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안타를 3번 쳤어. 10분의 3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타수라는 말이 용어가 이제 야구를 그냥 대충 본 친구들은 여기를 잘 이해 못할 수 있는데 타석수라는 단어가 있고요. 타수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따로져 있어요. 타석수는 뭐냐면 타자가 타격을 위해 타석에 들어온 횟수예요. 요거 자체가 타석수인데요. 타수는
조금 용어가 다릅니다. 어떤 용어냐면 타자가 타석에서 정규로 완료한 횟수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말이 타석수와 타수의 차이는 뭘까요? 이 정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구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볼넷이 있어요. 볼넷이나 사사구. 사사구는 몸에 맞는 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몸에 맞으면 1루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타수에서 제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나 또는 희생번트. 희생번트는 뭐냐면 주자가 1루에 있었을 때 1루 주자를 2루로 보내기 위해서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번트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안타를 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주자를 위해서 그냥 자기를 헌신한 거. 이 경우는 타수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율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타석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총 들어온 횟수가 아닌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안타를 치기 위해서 노력한 경우 중에서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수가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예시 1 양의지 선수가 있어요. 현재 NC에 있는 선수인데요. 양의지 선수가 10번 타석에 들어서서요. 안타를 3개 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타율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10번 중에 3번 쳤네요. 라고 해서 10분의 3이고요. 10분의 3은 0.3이에요. 그럼 뭐다? 3할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요건 건데 예시 2를 보여드릴게요. 삼성 라이온즈에 구자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구자욱 선수가 10번 타석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안타를 2개를 쳤고요. 그 다음에 볼넷을 3개를 얻었어요. 그리고 희생번트가 1개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0번 타석에 들어섰지만 이 경우에 타율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타율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냐면 10분의가 아니에요. 10분의가 아니라 볼넷으로 나간 3번의 경우와 희생번트의 1번 경우가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안타를 몇 개 쳤어요? 2개를 쳤습니다. 라고 해서 6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6분의 2는 3분의 1이고요. 3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0.333 끝도 없이 가는 수예요. 그리고 타율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만 나타냅니다.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거거든요. 그래서 0.333 나가는 거고요. 타율은 3할 3푼 3리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똑같이 10번 타석에 들어섰고 안타를 3번 쳤지만 2번 친 경우가 타율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타율은 이런 다른 쪽인 부분도 약간의 반영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가 타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자의 능력치를 나타내는 수치, 출루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선 첫 번째의 타율은 번트를 해가지고 희생하거나 그 다음에 볼넷으로 나간 기록들은 제외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의 순수한 지표를 나타내기에는 좀 어려운 거고요. 그냥 말 그대로 안타 칠 확률만 얘기를 한 건데, 출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1루 베이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야구에서는 안타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볼넷이든 어쨌든 1루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득점을 하기 위해선. 그래서 출루율이 어찌 보면 조금 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고요. 특별히 1번 타자 같은 경우에는 출루율이 가장 좋은 선수가 1번 타자를 보통 그 팀에서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구의 규칙은 주자가 나갔을 때 안타를 쳐서 들여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4번 타자 같은 경우에는 타율이나 뒤에 나올 장타율이 중요하지만
1번 타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살아나갈 수 있는 확률인데 그 값을 계산하는 걸 출루율이라고 합니다. 출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이래요. 뭐냐면 안타수 뿐만 아니라 1루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볼넷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사사구요. 안타수, 볼넷, 사사구까지 더한 값에서 나눌 거예요. 누구로 나눌 거냐면 타수. 근데 이 타수에서는 볼넷과 사사구 횟수가 포함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타수에다 똑같이 볼넷, 사구, 희생플라이. 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희생플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자가 3루에 있었을 때 외야로 플라이를 쳤어요. 외야로 플라이를 쳤는데 자기는 죽었지만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와서 점수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희생플라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출루율에는 여기다가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루율 계산하는 식은 요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시를 가져왔어요. 아까 예시 두 번째 보시면 삼성 라이온즈에 구자욱 선수가 있었어요. 구자욱 선수가 타석에 10번 들어섰는데 이 중에 안타는 2개를 쳤었고요. 그 다음에 볼넷이 2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희생플라이가, 이건 플라이로 바꿀게요. 희생플라이가 1개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시를 둘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타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죠? 타율을 계산할 때는 볼넷과 희생플라이는 계산에 쳐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여기 볼넷 2회가 아니라 볼넷이 3회였죠. 그죠? 볼넷이 3회. 그 다음에 희생플라이가 한 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타율 계산할 때는 볼넷과 희생플라이가 제외돼서 6분의였어요. 6분의 안타를 2개 쳤습니다 라고 해서 6분의 2라서 0.333 3할 3푼 3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출루율은요,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볼넷과 희생 플라이 한 것까지 여기 다 쳐서 10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 안타를 2번 쳤고 볼넷을 몇 번 얻었어요? 3번을 얻었어요. 희생 플라이는 본인은 죽은 거니까 여기에는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볼넷만 여기 더하는 거죠. 몸에 맞는 거랑 볼넷으로 나가는 거. 그러면 안타수와 볼넷수를 합쳐서 5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5가 나오니까 출루율은 5할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율은 3할 3푼 3리 하지만 출루율은 5할. 그러면 실제로 안타는 좀 적게 쳤지만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살아나간 게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출루율이 그 타자의 지표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타자의 능력치를 나타낼 수 있는 수치 세 번째, 장타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타율은 줄여 써서 영어 약자로 SLG라고 쓰는데요. 이게 슬러깅 에버러지라고 합니다. 슬러거, 보통 홈런 타자를 슬러거라고 하거든요. 그거의 약자에서 SLG라고 하시면 되고, 안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타율은 안타에 대한 장타의 비율인데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이 있어요. 사실 뭐 야구의 꽃은 홈런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홈런을 넘기면 바로 이렇게 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수치를 다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1루타 치는 것보다 2루타 치는 걸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2루타, 3루타 홈런을 많이 칠수록 장타율이 올라가겠죠. 그거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1루타는 1점으로 계산을 해요. 곱하기 1 플러스 2루타는 2점으로 친대요. 플러스 3루타는 3점으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홈런은 4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1루타 개수, 2루타 개수, 3루타 개수, 홈런 개수. 그거를 누구로 나눌 거냐면 타수로 나누는 거예요. 타수. 이렇게 나누면 장타율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좀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타수가 뭔지 아시죠? 볼넷이랑 몸에 맞는 거는 여기에 쳐지는 거 아니다더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장타율인 거고 그 케이스를 제가 두 가지를 뽑아왔어요. 예시 3번 보면 두산의 정수빈 선수가 10번 타석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1루타 1개와 2루타 1개 총 2개의 안타를 쳤습니다. 그러면 10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석. 여기에서의 타석은 이제 희생플라이를 아예 뺀 거예요. 그랬을 때 1루타 1개니까 1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2루타를 1개 쳤으니까 1개 곱하기 2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10분의 3이니까 0.30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정수빈 선수의 장타율은 0.300 이렇게 수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반면에 박병호 선수는 키움에 있는 박병호 선수는 10번 타석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안타를 하나밖에 못 쳤어요. 근데 그 안타 1개가 홈런입니다.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10분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를 쳤지만 홈런 점수는 4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타율은 0.400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수도 중요하지만 홈런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장타율은 3번 타자, 4번 타자들의 지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1번 타자가 출루를 하면 3번 타자, 4번 타자는 안타 또는 홈런을 통해서 불러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슬러거들은 요 장타율을 가지고 수치를 매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타자의 수치, 능력치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네 번째, OPS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OPS를 영어로 On Base Plus Slugging이에요. 그냥 뭐냐면 출루율과요. 얘는 따로 계산 공식이 없어요. 그냥 출루율 수치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숫자와 그 다음에 장타율. 요 값을 합쳐갖고 그냥 수치로 매긴 값이 OPS다라고 하는 거고 얘가 사실 최종판이에요. 그러니까 OPS가 사실은 그 타자들마다 그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키움의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도루나 출루하는데 재능이 굉장히 많은 선수고요. 반면에 키움의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은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홈런을 많이 쳐주는 선수죠. 근데 이 두 선수가 실력이 다른 게 아니라 능력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출루율로만 따지기에는 뭐 박병호 선수가 불리할 수도 있고요. 장타율로만 따지면 이정우 선수가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쳐서 그 하나의 수치를 OPS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매긴 겁니다. 그러면 이 선수의 출루율과 장타율이 골고루 합쳐져서 매겨지는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선수의 타자들의 중요한 스탯으로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요 OPS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왜냐하면 그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살아나가야 되죠. 출루율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왕이면 한 베이스 더 가야 득점할 확률이 높아요. 장타율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했다. 그 값을 OPS인 거고요. 실제로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 OPS와 팀 득점 사이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따져봤다라고 했어요.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 이제 수학적인 공식인데 어떤 값이 어떤 영향을 주는데 이 영향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를 따지는 걸 상관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OPS와 팀 득점 사이의 관계를 상관관계로 따져보면 90.33%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90.33이라는 건 저 OPS랑 득점이랑은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표는 이 OPS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수치의 제일 끝판왕. 아마 여러분 그 중계로 시청을 하다 보면 저 선수의 OPS가 몇 나오면 여러분이 딱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 선수의 출루율과 장타율 합쳐서 저 정도 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제 강의가 도움이 되신 거겠죠? 네. 여기까지가 타자들의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치를 나타낼 수 있는 수학 용어들, 수치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야구 경기 시청하실 때 요거 같이 이해해 주시면서 보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 도움이 되셨나요? 강의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 또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타자편을 준비했지만 다음 시간엔 투수편에 관한 투수들의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